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희상의 이혁주 변호사입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믿었던 친구나 친척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즉 명의신탁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거래 방식입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어, 등기부만 잠깐 빌려줘, 이 한마디로 시작된 신뢰가 어떻게 수십억 원대의 소송전으로 번지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서 누가 평범한 사람을 배신자로 만드는지, 오늘 그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은 반드시 분쟁을 낳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평소 믿었던 수탁자가 배신의 길을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었을까요? 현장에서 저희가 마주하는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수탁자가 배신을 결심하는 데에는 반드시 배후의 유혹이 존재합니다. 명의수탁자의 주변에는 이른바 어설픈 법률 조언자들이 붙죠. 어차피 등기가 너의 이름인데 법적으로는 너 거야. 그리고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그거 팔아버려도 절대 문제 안 돼. 이런 식의 무책임한 속삭임이 수탁자의 도덕심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에 수탁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가세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우리 집 대출금 갚기도 힘든데 왜 남의 재산을 너의 이름으로 지켜만 주느냐는 압박이 들어오는 순간 의리는 무너지고 탐욕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특히 명의수탁자가 갑자기 사망하여 그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식들은 이를 정당한 유산이라고 믿고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인간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법적 전쟁터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직시해야 할 냉혹한 법적 현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땅을 허락 없이 팔았으니 횡령죄로 고소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제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을 포함하여 어떤 유형의 명의신탁이든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경찰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던 시대는 끝난 것이죠. 또한 모든 명의신탁에서 땅 자체를 되찾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수탁자가 직접 계약의 주체가 되고 집주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 즉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동산 자체를 되찾아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이 아니라 여러분이 건넨 매수자금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내가 돈을 다 냈으니 당연히 땅도 내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법정에서 땅은 뺏기고 몇 년 전에 건넨 원금만 돌려받게 되는 허탈한 상황이 실제 재판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는 대물변제 약정이라는 법률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계약 명의신탁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법리이고, 단순히 명의를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긴 합니다만, 처하신 상황에 따라 활용을 검토해 볼 수는 있으니 이 부분은 저희 휘상으로 오시면 저희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미 10년이 지나버리면 여러분이 건넨 매수자금조차 단 한 푼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10년 길어 보이시죠? 하지만 이 10년이 전부 남았는지 아니면 끝나기 직전인지 아니면 이미 끝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본 직후 바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이 배신의 징후를 보인다면 대화로 시간을 끄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들은 이미 누군가에게 법적 호칭을 받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준비를 마쳤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것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수탁자가 땅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등기부를 즉시 묶어야 합니다. 구에 법정에서 세 가지 핵심 증거를 통해 실소유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는 자금의 꼬리표입니다. 매수자금이 본인의 계좌에서 나갔음을 금융거래 내역으로 낱낱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판례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돈이 왜 건네졌는지, 증여인지, 빌려준 것인지, 명의신탁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명의신탁을 전제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취도 핵심 증거가 됩니다. 둘째는 관리의 실체입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를 누가 냈는지, 세입자 관리를 누가 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셋째는 등기필증, 즉 집문서의 소지 여부입니다. 명의는 빌려줬어도 진짜 집주인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서류들이 나중에는 승패를 가르는 무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분들이 권리 행사를 주저하시는 이유는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문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더라도 내 인생이 담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처벌이 두려워 그 모든 결실을 배신자의 탐욕에 상납하시겠습니까? 물론 국가에 내야 할 과징금과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정당한 대가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탁자들은 바로 여러분의 그 정직한 두려움을 악용해 100%의 소유권을 독식하려 합니다. 법률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일 뿐
뿐 그것이 재산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내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치주의 안에서 당당한 결단입니다. 명의신탁은 그 시작부터 법적 지뢰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반드시 변합니다. 하지만 법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등을 돌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법 전략의 문제입니다. 변호사들은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자산 문제에 정통해 있습니다. 명의신탁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배신 시나리오를 무너뜨릴 가장 정교한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만으로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휘상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휘상의 이혁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